부승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용인시병 부승찬입니다.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과연 우리 김용현 후보자가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나 묻고 싶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온갖 불법 의혹, 그다음에 최혜병 특검, 각종 의혹들이 직권남용과 관련된 의혹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법적 심판을 받아야 될 분이 여기 앉아 있다라는 점, 이 점을 강구합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 김용현 후보자는 원래 전역하고 나서 민주당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국민의힘 지지 성향을 갖고 있었습니까? 저는 누구보다도 잘 아시지만 가장 참 제가 전역 후에 많이 이렇게 의지하면서 했던 분이 안규배 의원님이십니다. 안규배 의원님이 일성이 뭐냐? 안보는 여야가 없다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보에 여야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후보자님이요, 2015년 12월 31일부터 2024년 5월 10일까지 10차례에 걸친 부동산 거래가 있었어요. 네. 인정하시죠? 통상적으로 부동산 거래를 하면 계약서가 존재하죠. 계약서가 존재하죠? 네, 당연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대통령실 이전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죠? 글쎄, 그거하고 비교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유재산법이 있잖아요. 네. 사용 승인을 어디서 받죠? 그것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킨 것이지. 아니, 성인을 저는 받는 게 법을 아닙니다. 얘기하고 있잖아요. 지금 어디서 받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뭐 국민과의 약속이면은 뭐 북한 체제도 올바른 거네요. 국민과의 약속이니까. 대통령 이전을 법으로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은 그러면 광화문 이전을 법으로 했습니까? 잠깐만요.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그럼 법을 지켜서 한 건 하나도 없다. 이전 자체에 대한 결정을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그 이전 과정과 관련돼서 법은 뭘 준수한 거예요? 그 관련해서 이제 재산 이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법에 의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국유재산관리법상에 네. 사용 승인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기재부에서 승인해 주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7월 5일 날 승인했어요? 네. 여기 기재부에서 답변 온 거 보면 사용 시점에 대해서는 법령상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통상 사용 승인 이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찬가지예요. 민간법이나 전세 계약이 됐건 부동산 거래가 됐건 국가법이 됐건 법 절차를 따르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예, 맞는 거고요. 그러면 자, 이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되는 거는 국가 중요 정책 결정 과정이죠. 네. 그러면 이제 헌법상에 이제 명시된 게 있잖아요. 그죠? 문서로서 행한다. 국무회의 의결 사안이다. 그러면 인수위 신분이었어요? 인수위였어요? 그러면 당연히 법 절차를 따지면 헌법에 근거했을 때는 국무회의에 문재인 정부 국무회의에 공문을 보내야 되는 게 맞는 게 아니에요? 말씀하시죠. 예, 맞는 게 아니냐 묻고 있어요. 네. 인수위에서 필요한 절차를 밟고 공문을 보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 하나도 없다고 하잖아요. 왜 여기서 거짓말 말씀하십니까? 없는 게 아니라 못 보셨겠죠. 그거에 대해서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질 수 있어요? 당연히 책임집니다. 그러면 내놓으세요. 3월 20일 날부터 우리가 한다고 통보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회의 의결이 났어요. 국무회의 의결 요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대통령실 이전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고. 아니, 국민과의 약속 그 이후에 하지 말라고. 그 이후에 그 얘기를 모든 하고 있는 게 법적단은 아니잖아요. 지금 법을 위반한 걸 얘기하고 있어요. 헌법 82조를 위반하고 헌법 89조를 위반하고 군사시설에 관한 법을 위반하고 국가재정법을 위반하고 국유재산관리법을 위반하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라도 법을 준수한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 자, 부분은 다음 슬라이드. 자, 출입 기록과 관련돼서 잠깐 여쭐게요. 김용현 후보자 국방부 출입 기록이에요.
2022년 3월 15일 날 김용현 후보자가 국방부로 출입했어요? 이때 혼자 왔어요? 아닙니다. 그때 그 이전 TF 의원들 같이 갔습니다. 그러면 국방부 출입 기록을 요구하는데 우리 김용현 후보만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 이게 부대 관리 훈령이나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이라고 기록을 해요? 아니 국방부 부대 그다음에 공무원 정부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보면 손님으로 기록해요? 본인이 손잡고 가면 손님이면 간첩도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완전 조직적 은폐잖아요. 신원 확인하게끔 돼 있잖아요. 국방부 관리훈령 제84조에 따르면 같이 들어간 사람이 손님이야. 이게 국방이에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와, 나 기가 차네, 기가. 당시에 한남동 공간 출입 규정 자체가 아니, 제 얘기는 백재건 교수하고 국방부 출입하셨다며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당시에 한남동 출입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한남동에는 외교 지금 한남동이지 않습니까? 이 국방부 출입 기록에 김용현하고 같이 간 사람이 없어요. 은폐하는 거지. 아니 지금 질문하신 게 육군 참모총장 공간 관련한 기록 아닙니까? 자, 부대 관리 훈령과 정부 청사 출입 보안 지침을 저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어디 들어갈 때 정부가 관리하는 시설에 들어갈 때 손님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걸 지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게 한남동 아닙니까? 오케이, 예. 한남동 출입 규정 자체가 그때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지금 대통령실 이전은요. 대통령이 결정 사항이지만 법과 절차에 따라서 진행돼야 된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위법하다라는 거는 저는 말씀드리고 네, 부승찬 의원님, 반드시 사법적 부승찬 의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후보자님 지금 부승찬 의원님 말씀하신 거 답변 짧게 하시고 임종득 의원님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부정청 의원님께서 그 한남동 출입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적인 은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한남동 당시에 거기에 사신 분들이 다 외교부 장관부터 국방부 장관 그다음에 합참의장 뭐 이런 어떤 그 군 주요 직위분들이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만나러 왔다 갔다 하는 개인적인 인적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그 개인 정보 문제 때문에 다들 사전 통보하면 뭐 손님 그다음에 몇 명 이렇게만 기재하지 누가 들어왔다 누가 나갔다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인데 그 손님을 적었다고 해서 그걸 마치 조직적인 은폐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잘못된 것이다. 국방부도 물어봤잖아요. 네, 제가 그 당시에 국방부에 근무한 게 아니고 당시에 국방부 대변인으로 근무하신 분이 더 정확하게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추가 질문을 부 의원님 추가 질문 좀 해주시고요. 임종득 의원님 말 조심하세요. 바랍니다.